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반게리온 극장판 파에 나오는 비스트 모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오기가 제리엘에게 이기기 위해서 비스트 모드로 변신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프라모델이 없고 레진 킷이 있어서 처음으로 레진 킷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15시간이나 촬영이 돼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1부는 레진 조립을 간단히 설명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디오라마 베이스 부분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2부에는 제품 전체 도색에 대한 부분과 도색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우선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SH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프라모델과 달리 굉장히 간단한 설명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레진 제품을 받으면 수량이 맞는지 설명서와 비교를 하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구매한 레진 킷은 전체적인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30cm 정도 가까이 되고, 레진 킷은 프라모델처럼 움직이는 제품은 아니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표면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근육 표현이라든지 프라모델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닥판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러너가 이렇게 생겨져 있고요. 고가의 니포로 조금씩 절단을 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합 구조가 없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황동핀을 박아줘야 되고요. 타미야 전동 드릴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구멍을 뚫고 황동선을 꼭 전용 커터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요. 핀을 고정한 후에는 제품을 조립하는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를 한번 봐주세요. 베이스 또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작되어져 있고요. 베이스와 다리를 연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닥과 다리를 먼저 연결해 준 후에 몸통과 다리를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진 제품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상세한 조립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다고 느껴져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렸던 2분 정도의 영상이 실제로는 10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이었고요. 쉬워 보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진 제품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는 레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상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조립을 완료를 해줬고요. 레진 킷 같은 경우에는 금형에서 제품을 분리하기 위해서 표면에 유해한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척을 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작업 시 손이 가렵거나 기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휴지로 닦아줬고요.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쪽에 물기도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레진 전용 서페이서, 군제 서페이서 1200번을 사용을 해줬고요. 서페이서를 뿌리고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표면을 보시면은 서페이서 때문에 접합선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사포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패널 라인이 약한 부분은 패널 라인으로 선을 선명하게 만들어줬고요. 구멍을 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타미야 퍼티를 이용해서 구멍을 메꿔줬습니다. 건조를 시킨 후에는 사포질을 진행을 해줬고요. 사포질이 다 완료가 되면은 도색 전에 가루들을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칫솔과 물로 간단하게 세척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색 전 단계이고, 다음 영상에서 컬러 도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진 작업을 해보시면은 몸통과 팔다리 사이에 큰 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조립할 부분에 타미야 에폭시 퍼티를 바른 후에 퍼티 위에 물 또는 립밤, 바세린 등을 바르시고 부품을 밀어주시면은 모양에 맞게 에폭시 퍼티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들을 핀셋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조립한 부분을 다시 떼고 물을 이용해서 표면을 한 번 더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은 이렇게 틈이 없도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차를 한번 없애볼게요. 머리 부품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몸통과 결합을 해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단차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무리 사포질을 잘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에폭시 퍼티를 똑같이 활용해서 틈을 없애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퍼티를 얇고 길게 만들어서 목적에 이렇게 붙여주신 후에 머리를 밀어 넣어줬습니다. 도색 스틱과 핀셋을 이용해서 목 부분에 에폭시 표면을 정리를 해줬고요. 꼼꼼하게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 넣어줬습니다. 이후에는 표면이 평평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열심히 문질러 줬습니다. 이 표면을 그대로 도색하면 밋밋한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료 스틱을 이용해서 표면을 가공해 줬는데요. 주변과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 건조를 시켜줬습니다. 이후에는 똑같은 색상의 도료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도색을 진행을 해줬고요. 결과물을 보시면은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도록 제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다음은 디오라마 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땅과 건물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은 짙은 그레이 컬러의 서페이서를 먼저 뿌려놨고요. 땅 부분은 레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갈색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진행해 줬습니다. 레드 브라운 컬러와 뉴트럴 그레이 5번 컬러를 섞어서 조금 더 어두운 갈색을 만들어줬고요. 건물의 측면이나 그림자 부분에 뿌려서 어두운 부분을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보이시는 세 가지 컬러를 잘 섞어서 밝은 색상의 갈색을 또 만들어줬는데요. 빛을 정면으로 받는 부분이라든지 윗부분 위주로 밝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엔 뉴트럴 그레이 5번 컬러를 이용해서 건물의 어두운 부분에 색상을 칠해줬는데요. 특히 건물의 모서리 부분이나 안쪽에 파손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림자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어둡게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트럴 그레이 2번 컬러를 이용해서 건물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표현해주고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조형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로 도색만 해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매번 디오라마를 직접 만들다가 만들어진 거에 도색만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건조를 다 완료를 했고요. 다음에 베이스와 다리를 조립해주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몸통, 다리, 베이스 세 가지가 딱 맞게끔 조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미리 접착해 놓으면 조립이 나중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와 베이스를 먼저 조립하고 이후에 몸통을 힘들게 밀어 넣어서 조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사이 안쪽과 베이스 안쪽으로 순간 접착제를 흘려 넣어서 단단히 고정시켜 줬습니다. 조립 후에는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디테일업을 진행해줬는데요. 우선 이 티크머드라는 제품을 이용해 볼 겁니다. 아크릴로 유명한 바이오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물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머드 제품과 물을 조금씩 섞어서 바르기 좋은 농도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해줬습니다. 물에 잘 녹여준 후에는 붓을 이용해서 제품에 찍어주는 작업을 진행해줬고요. 휴지에 많이 닦아낸 후에 드라이 브러싱 하듯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지면과 발 부분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작업 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면과 발바닥을 연결하면서 100% 밀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안쪽에 진흙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빈 공간을 메꿔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발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과정을 진행해줬고요. 드라이 브러싱 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다음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크러쉬드 글래스라는 재료인데요. 풀과 진흙이 섞여 있는 재료입니다. 보통 밀리터리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은데 밝게 표현한 땅 부분에만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는 타미야 패널라인 악센트 검은색 상을 이용해서 건물 안쪽에 패널라인을 넣어주면서 베이스 작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트리플 돔 디오라마에서도 똑같이 크러쉬드 글래스를 사용했었는데요. 핀셋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풀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패널라인 악센트 브라운 컬러와 바이오의 피그먼트를 섞어서 초록색 땅 부분에 갈색을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개봉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획으로는 사도 시리즈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1997년에 출시된 프라모델이고요. 거의 24년 가까이 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힘들게 제품을 구했고 만들어서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샤키엘 프라모델입니다. 이전에 양산기 제품을 소개하면서 금연공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제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샤키엘은 몸통이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24년 가까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중고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더비스트 영상 2부에서는 레진 풀도색 부분의 영상을 다뤄볼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